인텔리라는 건 배움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건데 지금은 이 개념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인텔리 그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생각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한국 사회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일단 시험 점수가 높고 그게 뭐 토플 토익 점수가 됐건 뭐 그 자기 대학 간 수준이 됐건 그런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요. 인텔리는 그런 공부하고는 관련이 없는 개념이에요. 그 인텔리라는 것은 인텔리는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왜 시험을 잘 봐야 되냐면은 볼 수밖에 없냐면은 원래 시험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인텔리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인텔리가 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인텔리랑 같은 특권, 즉 대학 졸업장이라든지 이런 거 주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인텔리가 되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어떻게 그 특권을 누려보려고 편법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한 사람은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배움이 없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대학 나왔어도 뭐 어차피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텔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배움을 생활 속에서 뽑아 나가는지를 제가 두 파트로 분리해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공부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면은 이론이라는 거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쓱 지나가면서 보고 배운 것들 그냥 본 것들 우리가 보고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보는 건 많은데 배우는 게 없는 분들이 계세요. 본다는 거는 우리가 읽은 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디 가서 뮤지컬을 하나 봤을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재즈를 한 곡 들었을 수도 있고 클래식을 한 곡 들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냥 걸그룹 음악을 하나 들었을 수도 있어요. 길에 지나가다가 조금 독특한 보도블락을 봤을 수도 있고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좀 독특한 디자인을 봤을 수도 있고 이것을 머릿속에 이치에 맞게 저게 왜 그런 거고 저런 차가 왜 멋있어 보이고 이런 보도블록은 이 자리에 왜 써야 되고 이런 이치에 맞게 머릿속에 정리를 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학과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어떤 인텔리가 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저게 떨어지는 이유를 정리한 것이 뉴턴의 중력의 이론이고 그죠? 어떤 사람들이 삼각형이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는데 세 변이 다 똑같으면은 각도가 60도더라. 그래가지고 정삼각형의 정의가 나온 거고 그렇죠? 그 만들기 전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짝대기 세 개를 어떻게 맞춰 보니까 항상 이런 모양이더라. 와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도표나 공식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도 그들과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세상에 보는 거에서 계속 그것들을 갖다가 취득하려고 한다면 즉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을 발명한 인텔리들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같은 입장에서 같은 인텔리끼리의 입장에서 나도 짝대기 똑바른 거 세 개를 끼워보려고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밖에 안 맞네. 항상 60도네. 와 그거를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수학을 공부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고 내가 실제로 물건을 팔라고 그래 보니까 뭐 아프리카 부족에서 이런 거를 따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아프리카 부족의 어떤 특성을 따와가지고 한국도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적용을 하니까 정말로 물건이 잘 팔리더라.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천재 마케터가 되는 거죠. 딕터랑 동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짜릿함을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연애와 같은 기분이 돼요. 이 배운다는 게. 그래서 심지어는 프랑스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인텔리라는 것은 연애보다 더 재밌는 것을 찾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하기 시작하면은 막 설레는 기분, 새로운 것을 새로운 사람을 발견해가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막 신기함과 막 벅참과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이 머릿속에 이미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지식들이 탁탁탁탁 연결되는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고 내 인생과 또 이렇게 접촉되는 그런 부분을 느끼기 시작하면 연애할 때처럼 빗줄기 하나, 태양이 가지고 오는 빗줄기 하나 이런 것도 신기해 보이고 지나가다 보이는 꽃 하나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고 저 꽃잎이 이런 식으로 대칭이 돼 있었어? 홀수랑 뭐 피보나치 수열로 이렇게 되는 와 신기하다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철학뿐이 아니라 공부라는 것 자체를 다 필로소피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은 natural philosophy, 자연 철학이다라고 불렀었고 뭐 예를 들어서 경제학은 economic philosophy 뭐 이런 식으로 불렀었어요. philosophy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필로스와 소피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피아는 지식의 여신이죠. 지식의 여신, 필로스 사랑. 지식의 여신을 사랑하게 된다. 그럴 것처럼 연애할 때
세상 하나하나의 모든 디테일이 경이로워지는 것처럼 진정한 인텔리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냥 대화에서 나오는 신기한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나와 깊은 관계가 있고 나한테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연애할 때 어떤 순간에 갑자기 해 뜨면 와 우리 운명이야 이런 것처럼 그냥 길을 지나가다 해 떠도 와 내가 일 지나갈 때 해 뜨는 게 운명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인텔리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인텔리 문화를 만들어간 르네상스의 우마니스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만물상통, 코레스폰덴자 이탈리아로 라고 부르는 만물상통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 있는 물건과 저기 있는 물건, 여기 있는 건물과 여기 있는 거리, 내가 입고 있는 옷과 내 마음 이런 것이 하나로 상통했을 때 그것이 조화라는 것을 이루고 그 조화 속에서만 사람이 미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서양 학문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텔리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텔리가 되려면 어떻게 뭐가 좋으냐 그리고 인텔리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인텔리라는 것은 세상에서 경의를 느끼고 그 경의를 느낀 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정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는 말이 잘 통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자기네들만의 포럼이 있고 자기네들만의 의식이 있고 자기네들만의 옷 입는 방법, 밥을 먹는 방법, 그림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평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한테는 일상 대화인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기업이 됐건 정부가 됐건 아니면 심지어 자선단체가 됐건 모든 디시전 메이커의 포지션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높은 기관들의 디시전 메이커들과 상통을 하려고 그러면 그들과 같은 문화적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자신도 인텔리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텔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이 하나로 상통되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고 그 과목을 우리가 따로 배워도 훅 불면은 산산조각 나서 날아가 버리지만 하나의 그물망을 짜놓으면 이것이 조직이 돼서 찢으려고 해도 잘 안 찢어지는 것처럼 모든 지식을 따로 배우지 말고 그 사이사이에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단단한 조직으로 묶어서 내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것 내가 간단하게 사물을 받거나 간단하게 뭐 신기한 걸 들었을 때 갑자기 번뜩하면서 그물망을 통해서 전기가 뻗치듯이 찌지직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생각들이 마구 나올 수 있는 그런 배움의 길을 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텔리의 정의이고 이것이 800만 명이 인도와 중국에서 기능직 졸업장을 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인텔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 인텔리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셔서 앞으로 커리어와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